비노바 바베 간디를 만나다 13. 아슈람 전통. 고대 인도에는 세 가지 전통이 아주 섬세하게 발달했다. 바로 가문과 수학과 아슈람이다. 가문은 생산적으로 종사하는 일로 표현된다. 사회는 다양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다양한 기술이 한 가게에서 수행되었다. 그리고 그 가문에는 가족 제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리그베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그리에 그리에 다메 다메. 이는 가문 가문마다 다마 다마마다 라는 뜻이다. 다마는 가정을 나타내는 또 다른 단어다. 가문은 더 큰 규모를 가리키며 다마는 가문 안에 있는 개인적인 거소들이다. 가문은 누구든 다 받아들였다. 방문객들을 받아들였던 바깥채는 그리하, 집안의 가장 안쪽에 있는 안채는 다마라고 불렀다. 여기서 그들은 감정을 다스리고 수련을 하는 방법을 배웠다. 누구나 일정 정도의 수련을 받아야만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함께 살 수 있었다. 사랑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다스리기는 했지만 일정한 규칙들이 있어 구성원들은 그 규칙을 따라야 했다. 그렇게 자신을 다스리고 수행하던 곳이 다마다. 가정주부를 영어로는 마담이라고 하고 프랑스어로는 마담이라고 한다. 그 단어들은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마라는 말이 라틴어로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한다. 세 제도 가운데서 가문은 직업지향적이었다. 그렇다면 아슈람은 어떤가? 이 제도는 실험지향적이었다. 아슈람이라는 말은 놀라운 단어다. 그것은 쉬람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쉬람은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슈람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이 함께 조화롭게 뒤섞이는 곳이다. 한 아슈람에는 성각자들이 살면서 수많은 실험을 수행했다. 어떤 사람은 사회 발전을 위한 실험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정화를 위한 실험을 했다. 그 실험들은 물질적인 것이면서 또한 정신적인 것이었다. 물질적인 실험들의 결과로 많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가 농사다. 인도는 농사법이 최초로 발견된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베다 경전은 신들이 내려와 도끼를 들고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고 땅을 갈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인도는 푸냐 부미, 곧 덕의 땅이라고 불려왔다. 왜냐하면 농사가 발견된 이후로는 동물처럼 살거나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삼라만상의 세계를 섬길 수 있었고 자신의 노동의 열매를 즐길 수 있었다. 아슈람은 그렇게 실험들을 발전시켜 나갔다. 세 번째 제도인 수학은 요가 지향적이었다. 아슈람은 중간 단계적 제도였다. 그 실험을 통해 발견한 정신적인 발견 사항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해볼 수는 없었다. 수학은 이런 발견들을 실천으로 옮기는 제도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슈람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인 발견들은 가문에서 받아들였다. 이처럼 아슈람은 가문과 수학을 잇는 연결고리 같은 곳이었다. 아슈람은 큰 개념이었다. 그것은 모든 사물에 대하여 초연한 태도를 양성하며 내적인 깨우침을 도모했다. 그것은 또한 카르마 요가와 능력 개발을 강조하며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실험들을 수행했다. 베다 경전, 우파니샤드, 라마야나, 마하바라타, 바가바타, 요가 바슈시타, 그리고 여타의 경전들에도 아슈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칼리다사마 바바부티와 같은 시인들 또한 아슈람에 관해서 글을 남겼다. 사실상 산크리스트어 문헌 전체가 아슈람들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시대에 들어서 간디 선생은 아슈람 전통을 되살려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최초로 아슈람을 만들었다. 그 이후 인도에서 사바르마티와 세바그람의 아슈람을 세웠다. 그는 이런 아슈람들에서 두 가지 실험을 수행했다. 하나는 개인의 정신적인 발전에 관한 실험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이었다. 우리는 간디 선생의 생애에서 이 두 가지 충동을 찾아볼 수 있다. 만일 삶의 이러한 두 측면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면 그 삶은 조각조각으로 분열될 것이다. 자아에 대한 탐구가 사회로부터 괴리된다면 그 탐구는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활동을 아무리 정력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자아에 대한 탐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결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아에 대한 탐구가 없는 사회활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듯이 사회활동이 없는 자아탐구는 무기력한 것이 된다.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은 그 둘에 모두 해가 된다. 간디 선생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는 일에도 역시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의 가르침들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 둘을 분리하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다. 간디 선생의 동역자 가운데 몇몇은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을 떠맡았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떨까? 활동적인 분야는 그 활동 가운데서 뒤틀리게 될 것이다. 군사력이 증강되고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모든 것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려는 갖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며 삶은 조직화되고 인도 방위령은 다시 힘을 얻게 되며 군사훈련이 강제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정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누기를 거부하고 공허함을 추구하는 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다. 간디 선생과 직접 친분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더 많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또 그들은 타계에서 간디 선생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되겠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남아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명상에만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적인 책임도 의식하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도 곧 떠나게 될 것이다. 결국 간디 선생을 직접 만나서 그의 사상의 흐름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공허함을 추구하다가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도는 과거와 같은 공경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이다. 샹카라차리아는 외적으로는 대단히 활동적이었으며 동시에 내적으로는 지극히 고요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점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고 결국 사람들과의 접촉이 끊어졌다. 그들은 샹카라차리아의 주석을 연구하는 일에 정진하여 그나마 다소 유익을 남겼다. 그러나 샹카리아차리아가 남긴 효과는 혁명적인 것은 아니었다. 부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부처는 내면에 거대한 자비의 샘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자비의 도움 없이 감정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했다. 그들의 구도는 자비와는 괴리된 것이었다. 구도는 계속 이어졌으나 부처의 가르침의 본류인 동료의식과 자비의 강물은 말라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삶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사회적 활동과 자아탐구, 그 둘은 함께 가야 하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간디 선생의 아슈람들은 그 둘을 함께 유지했다. 우리는 간디 선생의 아슈람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일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간디 사상의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